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잘하면은 단숨에 13,000달러까지도 상승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정보들을 공유를 했었는데 13,000달러가 아니라 11,300달러까지 오히려 떨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민망하네요. 이 무한함을 안고서 오늘도 열심히 정보를 모아온 크립토 토마토인데요. 분석가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만은 않다라고 합니다. 과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뒤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 빗썸에 관한 것입니다. 빗썸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빗썸 본사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빗썸의 실소유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정훈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그동안 사기와 재산 국외 도피 여러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 해외로도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나라 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우습게 보고 있지만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 대한민국 하면은 2017년도 불장을 이끌었었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나라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소식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코인크레더블이라는 미디어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달러 지수의 반등 덕분에 금도 오늘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12,000달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로 내려온 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빗썸의 압수수색 소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 언론이 일제히 인용해서 보도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재산 국외 도피로 인해 체포됐다는 식으로 전해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일순 충격파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떡락에 빗썸 사건도 한몫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자전거래로 빗썸과 업비트가 전세계에 이름을 알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안 좋은 소식을 통해서 전세계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빗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었는데요. UMA 코인이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펌핑이 오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에 관련된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로저버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ABC 팀과 데드 알닉스가 11월 15일 하드포크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 후 비트코인 캐시 진영을 떠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저버는 새로운 토큰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비트코인 캐시 홀더들에게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준다니 고맙다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부터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고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비트코인 SV가 나왔으며 이번에 다시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코인이 포크가 돼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름을 또 이제 비트코인을 따서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머시기가 또 하나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이건 뭐 코인이 계속해서 알을 낳고 있습니다. 뭐 거의 양식업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적당히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비트코인 이름을 가진 암호화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자, 아무튼 포크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스틴선의 선 제네시스 채굴이 정식으로 오픈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선 초기 마이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네시스 마이닝 풀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에 트론을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저스틴선 성공했죠. 이번에 이 소식과 함께 트론의 펌핑이 오면서 24%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새로운 행사 소식이 있어가지고 소식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이번에 스테이크 투 테이크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거래를 하실 때 시장가 거래 수수료의 최대 0.1%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토큰인 CRO를 스테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는 수량에 따라서 5,000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트레이딩 비용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스테이킹 수량과 돌려주는 비용 같은 경우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한 해당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크립토닷컴 트위터 계정에 오셔가지고 크립토닷컴을 팔로우 해주시고 지금 보시는 이 게시글 있죠? 이 게시글을 좋아요, 리트윗 그리고 여러분들의 크립토닷컴 소개 링크를 남겨주신다면 100명을 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립토닷컴 행사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체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류 회사인 H&M 그룹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서의 장이 나와가지고 비체인의 기술을 칭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의류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H&M 같은 경우도 판매가 50% 급감했고 전 세계 상점들 중에 80%도 이번에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나간 후에 이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기술인 비체인과 같은 기술은 고객들에게 해당 상품의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고객들은 이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되며, 특히 만들어진 소재가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체인의 기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평가도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의 차트 분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월봉 차트는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만약에 이더리움이 4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매수를 들어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670불대까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 2.0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만 된다면 이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어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저도 한번 걸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디파이 프로젝트 텔러가 체인링크 오라클 가격 피드를 적용했다라는 체인링크 기술 채택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유니스왑의 포크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스시스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이 스시스왑을 포크시켜가지고 김치 파이낸스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자, 아무튼 이 김치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김치의 일부를 8개의 유동성 작은 풀로 분배하고 있으며 유동성 제공자에게 별도로 보상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락업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김치 프로젝트는 감사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니까 좀 묵은 김치처럼 생기긴 했는데요. 이거 정말 장난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달러가 넘는 돈이 이제 락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김치찜이나 사먹지.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 감사 업체 서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시스왑 플랫폼을 표방한, 그러니까 백인 유노파이낸스와 김치파이낸스 등 프로젝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보안 결함이 존재한다. 공격자가 만약에 이를 악용할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 보유자는 해당 토큰들을 무한대로 발행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조심해야겠죠. 또 김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이 자식들아.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청국장 수압, 된장찌개 파이낸스 이런 것이 또 추가로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편 이들의 형이라고 볼 수 있는 스시스왑 같은 경우는 토큰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아담 앤 이브 바닥 패턴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스시스왑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치 파이낸스도 토큰이 있습니다. 이 김치를 한 포기 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김치 한 포기당 5달러였었던가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디파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SEC의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워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규제 당국이 디파이를 주목하고 있다. 무섭죠? 불안불안한데요. 디파이는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의 게임 체인저로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디파이는 지금의 규제 방식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기존의 금융 세력들은 도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재수 없으면 또 미국 규제 당국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불고 있는 크립토 이제 암호화폐 붐이랄지 이런 것이 단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약점들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고구마 토큰 얌 파이낸스 같은 경우 심각한 코드 오류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요. 이 디파이 프로젝트의 해킹도 발생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지난 4월 한 해커가 멀티코인 캐피탈의 디포스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중국의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2,500만 달러를 훔쳐냈는데 성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 등 여러가지로 약점을 안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관련된 프로젝트 투자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어제 영상이 올라간 후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가 극단적 탐욕 상태로 한꺼번에 기울었었습니다.
75에서 83까지 무려 8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극단적 탐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지금 70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극단적 탐욕 상태입니다. 다음에 갱신되게 되면은 이제 탐욕이다. 공포는 좀 아닌 것 같고 탐욕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 가격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이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금과 함께 다니는 비트코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이 암호화폐 분석가 테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붕어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번이 벌써 5번째 이런 식으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떡락 같은 경우, 이 하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수 찬스로 볼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라스와의 분석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봉으로 보자. 이 작은 시간대를 보면은 잡음이 많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다. 비트코인의 지금 이 저항 같은 경우 지난 975일 동안 비트코인을 억누르고 있었던 저항이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뚫었으니까 다시 한번 지지 확인을 하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지 확인 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제 1500불대, 1300불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큰 그림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 분석가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분석들이 조만간에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CME 갭이 있는 9,8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개미 털기인가 아니면은 결국 CME 갭을 채우게 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와중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꿋꿋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꿋꿋하게 금과 함께 반등을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부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태풍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렇다시피 토마토밭에 물주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